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이제 흥선대원군의 정책과 강화도 조약 중에서 강화도 조약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자, 우리 방금 전에 흥선대원군이 바로 통상과 수교를 거부하는 그런 정책들을 펼쳤다고 했죠. 맞아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다른 나라와 통상, 무역이라든지 그다음 외교 관계를 맺는 걸 거부하는 사람들을 척화파라고 부릅니다. 적과 화친하지 않겠다. 뭐 이런 파라고도 부르고, 또 다른 말로는 나라의 문을 걸어 잠근다 해서 쇄국 뭐 이런 이야기로도 부르기도 합니다. 뭐 그냥 외워둘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냥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불렸다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때에는 이제 흥선대원군이 1975년 정도가 되면 이제 정권을 넘겨주게 돼요. 권력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이런 흥선대원군이 자꾸 척화를 하는 것에 대해서 뭐 하는 세력들이 생겨나요? 바로 반대하는 세력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흥선대원군은 근데 그럼 누구의 아버지였어? 원래 임금이었던 바로 고종. 그러니까 이제 고종이 나이가 좀 많아져서 본인이 직접 정치를 할 수 있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고종이 흥선대원군 이제 아버지로서 물러나게 하고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하게 됩니다. 이때 고종과 함께 정치를 했던 세력이 바로 부인이었던 민비, 즉 민비 쪽에서 아버지였던 흥선대원군의 입김이 너무 세니까 고종과 이 민씨 세력이 힘을 합쳐서 이제 정치를 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제 개화를 해야 된다. 통상과 이제 개화를 해야 된다. 요런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이제 개화를 해보려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어요. 그때 이제 하나의 사건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1875년 강화도 초지진에 조선군은 허락 없이 다가오는 일본의 군함 주변에 이제 경고의 의미로 대포를 쐈어요. 더 다가오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기다렸다는 듯이 일본의 군함이 초지진이라고 하는 우리의 진을 공격하고 영종도에 상륙했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이 사건을 구실로 조선에 군함을 보내서 통상을 요구한다. 당연히 이 사건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 사건을 바로 운요호 사건이라고 불러요. 바로 이 일본의 배가 바로 운요호라는 배였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1875년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는 운요호는 어떤 배였냐면 당시로서는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여서 만들었던 최신식 군함이죠. 당연히 우리나라보다 대포의 크기라든지 대포의 사정거리도 훨씬 길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와서 대포를 쏘는 걸 기다렸다가 훨씬 더 조선군에게 많은 피해를 입히는 것이죠. 그러고 일종의 이제 협박을 가해오는 상황인 거죠. 만약에 여기서 통상을 계속 거부한다면 너네 전쟁 날 수도 있어. 약간 이런 식으로 압박을 주는 것이죠. 그 압박과 함께 또 한편으로는 개항을 해야 된다. 라는 흥선대원군은 절대 수교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아까 말한 대로 흥선대원군은 이미 물러났다. 그래서 조선의 개항을 바라는 나라안의 요구 조건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일본의 압박도 분명히 받았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조선은 결국 광화도에서 일본과 조약을 맺고 개항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강화도 조약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최초로 맺은 근대적인 조약이에요. 자, 최초로 맺은 근대적인 조약이다. 이미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조약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나라 간에 서로가 하는 약속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바로 이 강화도 조약을 맺고 개화를 하려고 한 거는 좋죠. 자,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려고 하는 건 괜찮았으나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많았어요. 바로 첫 번째는 이제 일본의 협박에 의해서 이제 반협박에 의해서 이제 이 조약을 일본하고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죠. 근데 이게 웃긴 게 뭔 줄 알아요? 일본이 지금 조선한테 써먹은 방법이요. 자신들도 일본도 처음부터 개항을 했던 건 아니니까 자기들도 개항을 안 하고 있었어. 뭐 네덜란드나 몇 개 나라랑 조금 뭐 왔다 갔다 하는 정도야. 근데 자신들도 이 수단으로 개항을 하게 돼. 조약을 맺게 되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당한 게 바로 미국한테 똑같은 방법으로 당해요. 미국의 배가 군함이 자기들 앞바다에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남의 나라 배가 자기 나라 땅에 왔다 갔다 하니까 당연히 경고 사격을 하는 거죠. 직접적으로 쏘는 게 아니라 뻥뻥 쏴서 너네 가 이런 의미로 쏜 거지. 그걸 기다렸다가 미국이 완전히 일본을 공격하고 그걸 빌미 삼아 가지고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개항을 하게끔 미국이 일본을 협박했던 그 방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법 그대로 배워와서 조선에다 써먹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서 이제 일본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강화도 앞바다에 침입해놓고 조선 수비군이 대포를 쏘니까 오히려 자기들이 피해를 받았다면서 오히려 초지진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 영종도에 상륙해서 사람들을 막 죽여. 자신들이 잘못은 해놓고 나중에는 사건의 책임은 조선이 있다. 니네가 왜 대포를 쐈냐? 그러니까 니네가 배상금을 내던지 아니면 전쟁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협박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개화를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의 주장이 더 강해지면서 강화도 조약을 맺게 돼요. 강화도 조약이 왜 불평등 조약인지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자, 강화도 조약 하면 중요해요. 꼭 나와요. 외국과 맺은 최초의 선생님이 근대적 조약이라고 이야기했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불평등한 조약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조약 이후 조선은 서양의 다른 나라들과도 이제 조약을 맺기 시작해요. 뭐 미국이랑도 맺고 그다음에 뭐 영국이랑도 맺고 그다음에 프랑스랑도 조약을 체결하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른 나라들하고도 조약을 맺게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알고 싶은 친구들을 위해서 왜 근대적인 조약이지만 불평등한 조약인지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강화도 조약의 내용입니다. 자, 뭐 이런 거를 시험에 안 내실 수도 있지만 우리는 알아둡시다. 자, 몇 년인지 중요해요. 1876년이다. 이제부터는 연도를 좀 외워줘야 돼. 그래야지 어느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겠구나. 이렇게 순서를 잡아서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강화도 조약에서 여러분이 꼭 알아두실 내용이 있는 게 첫 번째 조항은 뭘 넣냐면 조선은 자주적인 국가다 라고 하는 항목이 들어있어. 그래서 이게 마치 좋아 보이잖아. 하지만 여기에는 일본의 속셈이 있었어. 조선이 자주적이다라는 걸 넣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원래 조선은 청나라의 영향력이 더 셌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본은 조선에 대한 청나라의 권리나 자격을 막기 위해서 조선이란 나라는 자주적이다 라는 조항을 집어넣어 놨던 거야. 굉장히 검은 속셈이 있는 거지. 맞아요? 조선이 자주적이라는 건 조선을 위해서 넣은 게 아니라 청나라의 간섭 없이 일본이 조선을 차지하기 위한 그런 조항이 들어있다는 거죠. 정말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 당시 조약을 맺는 조선인들은 잘 모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 다른 나라랑 외교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 다음 외교 관계를 맺으려면 어쨌든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조약을 맺는지 나가서 공부하고 배워왔어야죠. 근데 그런 걸 해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맞아요? 맨날 유교 국가에서 명분과 의리 뭐 맨날 이런 이야기들만 하고 있으니까 서양 거는 오랑캐고 일본 것도 오랑캐고 청나라도 중국 오랑캐고 배워온 적이 없는 거죠.
알겠죠? 다음 강화 조작을 통해서 항구 3개를 개항하게 돼요. 부산 항구하고 원산이라고 하는 지금의 북한에 있는 항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인천, 이 항구를 개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일본인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랑 물건을 사고 팔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거 왜 불평등 조약이냐? 바로 이 2가지 조항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해안 측량권입니다. 왜 이게 불평등한 조약이냐? 해안 측량권은 바다에 수심을 잰다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바다 어디에 돌멩이가 있다. 바다를 암초가 있다고 하죠. 물 밑에 있는 돌은 암초라고 하는데 바다의 깊이 같은 걸 잴 수 있게 허락해 준 거예요. 일본한테. 일본은 뭐라고 이야기해? 야, 부산이나 원산, 인천에 우리 큰 배가 들어와야 된다. 근데 너네 조선 바다의 깊이 조사해 놓은 거 있어?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하게 배를 다니려면 해안 측량권을 줘. 이렇게 이야기한 거지. 그러니까 조선인들은 잘 모르니까 뭐 그럼 그렇게 해 라고 해버린 거지. 근데 이런 해안 측량할 수 있는 건 나중에 얘들아 뭐가 되는 거야? 이런 지도를 이용해서 군사적인 목적으로 침략할 때 사용할 수 있겠죠. 맞아요? 네, 배를 대고 군대를 상륙시킬 때 이런 정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정보가 없다면 배를 잘못 가지고 가면 바위나 암초에 걸리면서 배가 침몰해버리면서 병사들이 죽을 거 아니야. 그래서 바다의 수심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런 거를 일본인들한테 함부로 측량할 수 있게 해줬다.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전혀 몰랐다는 이야기가 돼요. 두 번째는 뭘 허가해 주냐면 바로 치외 법권이에요. 이게 또 왜 문제가 되냐면 자 만약에 조선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선 땅 안에서 이 조선인하고 일본인하고 싸움이 붙었어. 그러면 얘들아 조선 땅에서 싸움이 붙었으니까 어디 법에 따라서 일본인을 처벌해야 돼? 조선의 법에 따라서 일본인을 처벌해야 돼. 근데 치외법권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일본인을 조선인의 법으로 처벌할 수 없어. 이 일본인은 어디로 가버리면 돼? 일본으로 돌아가 버리면 돼. 그러면 일본에서 재판을 받는다. 일본 법으로 일본인한테 강한 처벌을 내릴까요? 아니죠. 맞죠? 만약 조선인하고 일본이라고 싸웠네? 일본이 더 잘못했어. 근데 자기 처벌받기 싫으면 일본으로 도망가 버리는 거죠. 이걸 인정해줬다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조약이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건 뭐 여러분 초등학생이니까 뭐 요 정도까지만 알아두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여기 보면은 강화도 조약이 일어나는 유명한 사진이에요. 네. 여기 보시면 알 수 있죠. 특이하죠. 서로가 약속을 맺는데 여기 보면은 칼을 찬 군인들이 보이고요. 그쵸? 그 다음 여기에 대포가 보여요. 굉장히 협박적인 분위기에서 일본과 강화도 조약이 맺어졌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이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면서부터 일본이 바로 이 조선을 서서히 침략해 들어오려는 그런 욕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으로 역사를 배울 때는 화가 나는 일도 많고 답답한 일도 많겠지만 일본만 욕할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일본이 조선을 침략해가는 과정들을 잘 배우시면서 나중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외울 게 너무 많은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 많이 알아야지 상대방에게 대응할 수 있어. 자, 조선이 강화도 조약에 이렇게 해안 측량권, 취해법권 같은 것들을 그냥 그래 니네 말대로 해 라고 허락을 해줘 버린 거잖아. 그치? 일본의 그런 속셈을 모르고 이건 역시 조선이 제대로 공부가 되어 있지 않았고 다른 나라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몰랐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열심히 공부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다음에 어떤 지식들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꼭 아셔야지 이런 피해를 받지 않는다. 여러분이 만약 이 역사를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1876년부터 조선이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길 때까지 그렇게 힘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가 반복되는 거랑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좋아요. 오늘까지 해서 흥선대원군의 정책과 강화도 조약에 대해서까지 열심히 공부해 봤습니다.